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와 그리고 삼고시대에 온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돌아오는 11월부터 새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무려 5만 명이나 넘습니다. 즉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그리고 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경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사람이 전국적으로 5만 1268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 2만 6,088명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러니 공시가격 인상으로 해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피부양자 탈락 인원도 지난해 1만 3,720명에서 올해 2만 3,600명으로 7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서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 그리고 자녀 등 직계 가족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재산 측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가 전례 없는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집을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우는 건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는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득이 끊긴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사회문제로 크게 번졌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전국이 이 문제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등 복지 혜택 상실의 충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60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 혜택 등으로 살만하던 삶이 순식간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 10.1%, 2019년에 14.0%, 2020년에는 14.7%, 2021년에는 19.8% 등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에서 6%에 머물던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19.0%로 뛰었습니다. 심지어 세종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70.25%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부담은 금전적으로 부동산 세금보다 더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 중계동의 동진 신한아파트 134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이 한 채하고 2017년식 소나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연간 1,000만 원 받는 은퇴자는 올해 11월부터 매월 24만 888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 3,300만 원에서 올해 9억 7,4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의 3배 이상입니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97만 원에서 올해 283만 원으로 86만 원, 즉 43.8%가 오릅니다. 올 연말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입자의 시위와 항의 전화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가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삼고시대에 온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 1사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 0.3%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미국과 함께 주요 선진국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 경기는 매우 모질고 험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수출 경기 회복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해 리터당 1,200원 하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로 뛰었습니다. 가계대출 가중 평균 금리도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와 금리,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삼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1일 오후 전국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553.92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38원으로 이미 1,600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유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6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런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게 되면요, 2021년 1월에 0.6%, 2021년 2월에 1.1%, 3월에 1.5%, 그리고 4월에는 2.3%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였습니다. 월간 통계이긴 하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연 2%를 웃돌았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 5.6% 올랐습니다. 당분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가 상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동안 팬데믹 사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이 돈이 경기 회복과 맞물려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물가에 놀란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째 기준금리를 연 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별도로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 기류에 올라탔습니다. 물가와 시장금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환가치는 달러당 1,10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원화가치는 지난 1월 4일과 비교하면 달러당 26원 하락했습니다. 달러 가치 상승은 한국 경제의 양날의 칼입니다. 한국 제품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올라가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움직임이 급격하게 나타나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달러당 원화 환율은 지난해 3월 19일에는 1280원까지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월 4일에는 1082.50, 3월 10일에는 1142.00, 5월 20일에는 1132.50, 지난 5월 31일에는 1108.50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는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환율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3%대 중후반, 한국금융연구원은 4%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에 지금 1735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크나큰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를 살펴보니까요, 팬데믹 사태 전 수준까지 지금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 매월 지금 평균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를 살펴보니까 2019년 12월에는 2.98%, 2020년 12월에는 2.79%,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2.81%, 3월에는 2.88%, 4월에는 2.91%로 매월 평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펀더멘털 강화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